발자국 연구소입니다. 저번 영상 카구야 3기 전까지 떡밥 정리 이시가미 편에서 이어지는 영상이지만 이것부터 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카구야의 담당 주치의로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은 타누마 쇼조. 주치인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소속으로 3개 명의 10인이자 소아심장 바이패스 수술의 1인자입니다. 教授何？篠宮のご令嬢が？私が見よ。 그는 상사편 에피소드에서 카구야를 진단하며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요. 카구야의 아버지 이름은 시노미야 가난으로 밝혀졌으니 맥락상 이 사람은 카구야의 어머니입니다. 여기서 나요타케라는 이름은 카구야 공주 이야기로 알려진 일본 고전소설 타케토리 모노가타리의 주인공 플레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말 짧게 요약하자면 산속에 사는 한 노부부가 빛이 나는 대나무를 발견해 잘랐는데 안에 카구야 공주가 있었고 매우 아름답다는 소문에 안달난 귀족들이 청혼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면서 철벽을 치고 얼굴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깜짝 방문한 천황한테 모습을 들켜서 시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카구야는 자신의 고향인 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만 보셔도 알 수 있듯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는 이 소설에서 모티브를 상당히 많이 따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구야 공주의 풀네임인 나요타케노 카구야 히메에서 나요타케는 부러져도 회복하는 울고진 대나무를, 카구야 히메는 반짝이는 아가씨를 뜻하는데 여기서 이름을 각각 따온 것이죠. 나요타케는 올곧고 금세 회복하는 대나무라는 뜻도 있지만 가냘프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단명할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장질환의 권위자인 타누마 쇼조가 그녀의 주치의였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아마 심장에 문제가 있었겠죠. 이런 복잡한 집안 사정이 겹쳐 카구야는 집안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고 お父様ああ、いたのか。ご苦労。 그 결과 카구야는 본편의 1년 전 시점인 얼구야의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それとも来年はお前が祝ってくれるのか。まさか天地がひっくり返ってもありえません。 물론 지금은 슈치인 학생의 도움으로 성격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지만 아직 가족 문제나 皆さんはご両親の肩叩きなどをして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私はそういうのなかったので。篠宮はそんな当たり前のことすら知らずに。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처럼 밝은 성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これまでの日々は終わり。毎日夢を見ていたと思えばいい。相手は彼女持ちだ。略奪でもするのか。はあ、略奪？そんなはしたないことをこの私がするわけないでしょ。 1기부터 간간히 얼굴을 비췄던 이 캐릭터, 친한 친구 2명이 사귀어버리는 바람에 NTR을 당하게 된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조 마키로 떡밥 정리 1편에서도 등장했었죠. 마키는 3기에서 정식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우선 첫째, 그닥 진심으로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전교 3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둘째, 카구야와 성격과 연애관 등이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비슷하며, 셋째, 꽤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시노미야 가문 에피소드에서도 스토리적으로 꽤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 등입니다. 어찌됐든 마키는 3기에서도 그리고 3기 이후에도 감초 캐릭터로서 톡톡히 활약하는데요. 여러 에피소드에서 이시가미, 시로가네와 엮이면서 개그 지분을 은근히 많이 차지했고 덕분에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인지 마키는 작가의 공식 외전인 카구야님을 이야기하고 싶어해서도 주연급으로 활약합니다. 이 외전은 원래 매스미디어부의 이 2명 키노카렌과 코세 에리카가 카구야 및 학생의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풀어내는 시리즈인데요. 시조마키와 나기사가 저 매스미디어 부원 2명과 친하기 때문에 이 4명에 관한 스토리가 꽤 자세하게 풀립니다. 그 중에는 마키가 왜 NTR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도 나왔는데요. 마키와 츠바사가 이어지도록 몰래 돕고 있던 카렌이 츠바사에게 학생회실에 가서 연애 상담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고, 恋愛において百戦錬磨との呼び声が高い会長なら何かいいアドバイスをしていただけ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 그 결과 츠바사가 원래 짝사랑하던 나기사에게 고백을 성공해버리고 만 것이죠. 彼は柏木さんに告白し、なぜか付き合えたそうである。 그때부터 마키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려서 혼자 끙끙 앓다가 3기 시점에 와서야 겨우 학생회실에 상담을 하러 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마키는 상담 덕에 매우 마음이 편했다고 하는데 정작 츠바사의 벽군 고백 작전이 시로간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시조 마키는 NTR 사건 이외에도 남동생이나 가문 싸움 등 여러가지 굵직한 떡밥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4, 5기 스토리에 직접적으로 스포일러가 되는 것들이라 우선은 제외했습니다. 일단은 개그 위주이긴 하지만 3기에서의 등장신들을 보니 제작진도 이 캐릭터에 상당히 진심인 것 같아서 시조 마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ゆきくんは外部入学の婚姻です。周知院の生徒のほとんどは小等部からの順員です。あ 1편에서도 다뤘다시피 외부 입학자인 시로가네가 어떻게 학생회장이 되었는가는 상당히 궁금한 떡밥 중 하나였습니다. 슈치인 학원은 편차치 77, 환산하자면 상위 0.3%의 학생들만 다니는 최고 수준의 학교 중 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슈치인의 특징으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에스컬레이터식 진학을 하며 이렇게 진학하는 학생들을 내부 입학자, 즉 순원이라고 부르고 중간에 특별입시 등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외부 입학자, 즉 혼원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혼원들은 순원에 비해 알게 모르게 차별대우 등을 받아왔는데요. 주인공인 시로가네 회장 역시 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로가네가 혼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은 그다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도 메인 스토리 중 하나인 학생회장 선거에서 시로가네 회장은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물론 상대 후보였던 이이노의 정의관을 전교생 앞에 어필할 무대까지 마련해주는 등 꽤나 여유로운 모습으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そうか、今は白金さんの姿勢しか意識してないから。キャンプファイヤー、誰かが止められる雰囲気じゃありませんでした。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순원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던 카구야가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카구야가 시로가네를 지지해주기 전, 즉 1학년 시점에서는 시로가네가 학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 학생회장이 된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 중심에는 1년 전 학생총회에서 벌어졌던 한 난투극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난투극이냐 싶겠지만 사실 작게나마 떡밥은 있었습니다. 먼저 본편의 시작점 카구야 1기 1화의 시점에서 슈치인 학원 학생의 구성을 보면 シン学園は会長のみ選挙で選出され他の役員は能力に応じて任命されるシステムである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회계감사와 서무죠. 이 두 명은 3학년으로 현재 2학년 임원들과는 관계가 껄끄러워서 2학년이 없을 때 학생회에 들러 일만 하고 간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애니와 만화에서는 그냥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만 나왔지만 단행본 보너스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학생총회에서 벌어진 어떤 일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자세히 알 방도가 없었는데 때마침 1년 전 학생총회에서 시로가네를 중심으로 난투극이 벌어졌었다는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떡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당시 66기 학생회 때 임원 구성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이 66기 학생회장이 시로가네를 학생회 섬으로 발탁을 했고 학생총회에서 시로가네를 중심으로 난투극이 벌어졌고 그 영향으로 시로가네가 학생회장 선거에서 혼원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합니다. 학생회장이 된 이후 9월부터 2학년 4월 때까지는 半年が過ぎたその間特に何もなかった 시로가네는 시노미야와 연애조내전을 하느라 바빴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1기와 2기 시점에는 3학년과 학생회 사이에 딱히 특별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즉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학생회에 회계감사로 이이노 미코가 들어온 걸 보면 그 두 명은 67기를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어 학생회 활동을 그만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난투극이 어떤 이유에서 벌어진 것인지 그 두 명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난투극 이후 선거에서 시로가네가 이겼다는 점, 사람 보는 눈이 나름대로 정확하며 순원, 혼원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카구야와 치카 및 수많은 학생들이 시로가네 편에 섰다는 점, 혼원이라는 이유로 시로가네를 여전히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난투극은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입학자 차별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일기에서부터 회장의 아버지는 범상치 않은 목소리와 외모로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증을 증폭시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가였죠. 시로가네의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父さんなんでいるの暇だったからこの職業不定 두 자녀 모두 슈치인 학원에 보낼 정도의 수입을 벌고 있으며 눈치도 상당히 빠르고 언변도 뛰어나고 기억의 공전도 사용합니다. 篠宮ああそういうことか 딱 봐도 두뇌 쪽에 특화된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로가네의 아버지는 현재 이렇게 좁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가 원래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사기를 당해 파산해버리고 만 것이죠. 다만 시로가네의 아버지는 앞서 말했다시피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 게 어째서 사기에 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많았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인가는 만화에서 확인하시죠. おいおい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愛する女が困っていたら何としても守ってやるのが男だそのためならどんな困難にも立ち向かう
そういう男になれ。 이 조언에서 시로간의 아버지의 연애관이 드러납니다. 그는 능글맞은 이미지와 달리 사랑에 있어서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통파 로맨티스트인데요.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재결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残念ながら俺はまだ妻に未練がある。 자신과 비슷한 연애를 하고 있는 아들의 사랑이 이뤄지게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등 아버지로서뿐만 아니라 남편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본편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얻은 덕분에 수입도 인기도 늘어나는 등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시로간의 가족의 스토리도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구야 3기 봉심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라서 다음엔 3기 영상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